나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다. 시골에서 농사짓던 젊은 시절부터 공장 일을 전전하던 중년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은 늘 돈과의 싸움이었다. 가진 건 없었고 버는 족족 아이들 학교 보내고 먹여 살리느라 한 푼도 남지 않았다. 나이 70이 넘어서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저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과 가끔 나가는 막노동 품삯으로 근근히 살아갔다. 내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고 허리는 늘 굽어 있었다. 나 스스로도 인생에 큰 변화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뜻밖의 행운이 내 인생에 찾아왔다. 평소처럼 동네 구멍가게 앞을 지나는데 문득 로또 판매대가 눈에 들어왔다. 늘 지나치던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를 끌림이 있었다. 주머니를 뒤적여 보니 1,000원짜리 몇 장이 구겨져 있었다. 이거나 한 장 사볼까? 그저 작은 기대와 심심풀이로 산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다. 솔직히 말하면 로또가 될 거라는 기대 따윈 없었다. 하지만 그 작은 종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일주일 뒤 토요일 밤, 허름한 아파트 방에서 혼자 TV를 보며 번호를 확인하던 순간이었다. 첫 번째 번호가 맞았다. 두 번째 번호도 맞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번호가 연이어 맞아떨어질 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마지막 6번째 번호까지 정확히 일치했을 때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 인생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나는 재벌이 된 기분이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자식들에게 당당히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뿌듯함, 이제 남은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듯했고 몇십 년 묵은 고생이 단숨에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눈앞이 환해졌다. 16억이라는 당첨금은 나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 같았다.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수령하는 날, 나는 구겨진 재킷을 꺼내 입고 오래된 구두를 닦아 신고 갔다. 장구 직원이 축하한다며 돈이 입금되는 걸 확인시켜 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계좌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또 차올랐다. 세상 무서울 게 없을 것만 같았다. 이제야 내 인생에도 빛이 비추는구나 싶었다. 돌아오는 길,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파랗게 빛났고 바람은 내 어깨를 다독이는 듯 따뜻했다. 골목길을 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달라 보였다. 마치 내가 세상 누구보다 위대해진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오랫동안 가난과 한숨에 짓눌려 있던 내가 드디어 해방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불을 환하게 켜둔 채 잠들었다. 통장 속 16억이 내 삶을 바꿔줄 거라 믿으며 다시는 굶주리지 않고 다시는 눈치 보지 않고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화려하게 장식할 거라고 굳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다. 당첨 소식은 순식간에
자식들 귀에 들어갔다. 평생 찾아오지도 않던 녀석들이 갑자기 아버지를 생각난 듯 집으로 찾아왔다. 처음엔 반가웠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피부치라는 게 참 애틋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오래 마주하자 곧 알 수 있었다. 그 눈동자 속엔 진심 어린 기쁨이 아니라 숫자와 욕심이 가득 차 있었다. 첫째는 은근슬쩍 사업 얘기를 꺼냈다. 돈만 있으면 대박이 난다면서 투자 자금을 부탁했다. 둘째는 집이 필요하다며 전세금을 빌려달라 했다. 셋째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다며 당장 도와달라고 했다. 처음엔 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자식들의 사정이라 생각했다. 피부치인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나. 나는 내 돈이니 마음껏 쓰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나눠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다. 자식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목소리는 높아지고 요구는 커졌다. 아버지, 당첨금은 결국 우리 목 아닙니까? 미리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며 당당하게 말하는 순간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랜 세월 가난한 아버지로만 살아온 내가 돈을 들고 있으니 당당해야 했는데 정작 내 입에서는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첫째는 사업이라며 몇 억을 가져갔다. 둘째는 새 아파트 계약금이라며 통장을 들고 나갔다. 셋째는 생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갔다. 그들은 감사의 말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 나중엔 싸움이 되었다. 서로 더 가져가겠다며 형제끼리 얼굴을 붉히고 그 와중에 나는 양쪽 눈치를 보며 중재하느라 속만 까맣게 타들어갔다. 나를 중심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꼴이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 돈으로 웃음을 되찾을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웃음은 사라지고 불안과 후회만 남았다. 자식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빈자리와 허무만이 남았다. 계좌 잔액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정작 나는 단 한 푼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했다. 옷 한 벌, 맛있는 음식 한 끼조차 제대로 사 먹지 못했다. 내 돈이었지만 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소나귀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미 나는 손님에 불과했다.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첫째의 사업은 결국 망했고 둘째의 아파트는 명의조차 내 것이 아니었으며 셋째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듯 허덕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내 탓을 했다. 아버지가 돈을 제대로 불려주지 못해서 그렇다며 오히려 나를 원망했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돈을 지켜내지도 못했고 자식들의 원망까지 떠안게 되었다. 2년이 지날 즈음 내 계좌는 거의 바닥이 났다. 처음에 16억이라던 숫자는 어느새 몇 천만 원 남짓으로 줄어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내 손을 비틀어 남은 돈마저 가져갔다. 결국 3년이 채 되지 않아 모든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은 건
비어버린 통장과 깊은 한숨뿐이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내 얼굴을 바라봤다. 당첨금으로 인해 행복해질 줄 알았던 내 삶은 오히려 더 초라해져 있었다. 나는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단 하루도 누리지 못했다. 내 손에 들어온 16억 중에서 내가 쓴 건 고작해야 열의 한두 푼에 불과했다. 나를 위해 사 먹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낡은 구두를 새로 바꾼 것, 그것이 전부였다. 나머지는 전부 자식들의 손에 흘러 들어갔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내가 로또에 당첨된 것이 행운이었을까? 아니면 불행의 시작이었을까? 기쁨은 잠깐이었고 남은 건 깊은 상처였다. 돈을 잃은 것도 서러웠지만 가족에게 속절없이 무너진 내 모습이 더 참담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술에 취해 울었다. 주머니에 몇천 원 남은 동전을 쥔 채로 내 인생이 참 허망하다고, 이제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알 수 없다고 흐느끼며 혼잣말을 되뇌었다. 모든 돈이 사라진 후 나는 홀로 남았다. 집은 여전히 낡았고 방 안에는 빈 통장과 낡은 가구만이 내 곁을 지켰다. 아침이면 골목길로 나가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지나가며 무심히 스쳐갔다. 손수레를 끌고 구부정한 허리로 폐지를 모으는 나 자신이 한심스러웠지만 이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 폐지를 줍는 동안에도 나는 마음속으로 지난 3년을 떠올렸다. 처음 로또에 당첨되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듯 황홀했던 순간, 자식들의 탐욕으로 돈이 사라져가던 순간, 그 모든 감정이 교차했다. 나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왜 나는 나 자신을 지키지 못했을까? 왜 그들을 믿고 돈을 내어주었을까? 후회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이제 남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비록 나는 재산을 잃었고 자식들에게 이용당했지만 하루를 살아내는 힘, 나를 지탱해주는 건강,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이 바로 나의 삶이라는 것을. 골목길에서 폐지를 줍는 동안 느껴지는 바람, 햇살, 먼지 냄새,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까지 모두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비록 늙고 초라하지만 나는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았다. 밤이면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손을 모으고 창밖 하늘을 바라본다. 달빛과 가로등, 불빛 사이로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를 짓는다. 내 안에 평온이 찾아왔다. 돈은 사라졌지만 나는 여전히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누군가는 폐지를 줍는 나를 보고 비참하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비로소 자유롭다. 내 삶은 누구의 손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내 선택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다. 이제는 외롭지 않다. 과거의 후회와 아픔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돈을 잃고 가족에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초라한 현실 속에서 나는 오히려 마음의 힘을 얻었다. 하루를 살아내고 폐지를 모으며 창밖 하늘을 바라보는 이 순간, 나는 비로소 지금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는다.
비록 늙고 지쳤고 초라하지만 마음속 평화와 자족함을 얻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골목길에서 작은 웃음을 머금는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내일도 살아갈 수 있음에 안도한다. 과거의 16억, 자식들의 욕심, 허망한 기대, 모두 내게 삶의 교훈이 되었다. 이제 돈은 없다. 그러나 마음속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나는 오늘도 손수레를 끌며 걸음을 옮기지만 마음은 가볍다. 이 간단한 일상 속에서 나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낀다. 더 이상 후회에 묶이지 않고 돈과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날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도 내 마음은 누구도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늙고 초라한 몸으로도 나는 살아있음과 내 선택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 과거의 후회는 나를 단단하게 하고 현재의 소박한 삶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 나는 오늘도 폐지를 모으며 걷지만 마음은 부유하다. 세상은 그대로지만 내 안의 평화가 나를 지켜준다. 이제 나는 알았다. 돈보다, 타인의 욕심보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의 행복이라는 것을.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창밖을 바라본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햇살이 눈가를 감싸는 순간 나는 웃는다. 비록 늙고 초라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꽃길이 피어나기를 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혼꽃길에서 전해드렸습니다.